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동물과 함께 살기 위해 시작해야 할 이야기들을 담은 책, 도시의 동물들을 출간한 최태규 작가와 함께합니다. 잠시 소개해드릴게요. 수의사이자 사육곰 산업을 끝내기 위해 사육곰을 구조하고 돌보는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활동가시고요. 성공회 대학교에서 동물권과 사회연구 전공 초빙 교수로도 일하고 계십니다. 일상의 낱말들, 관계와 경계, 동물의 품 안에서 등의 책을 여러 작가들과 함께 쓰셨습니다. 지금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최태규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신다는 소문이 나서 네. 우리 많은 카페인들이 지금 제 주변엔 이런 동물이 있습니다 하면서 사연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네,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요. 다행이네요. 그럼 좋겠다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시는 길은 어떠셨나요? 오는 길이요. 북카페. 차가 고장 나는 바람에 좀 천천히 왔습니다. 네. 근데 제 시간에 오셨는데요? 예, 미리 왔죠. 그렇군요. 차 고장 났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어서 네, 천천히 차분히 오셨습니다. EBS에 오신 게 처음이신 건가요? 이제 펭수를 기억하는 거 봐서는 온 적은 있는 것 같아요. 펭수를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1층에서 막 전시돼 있던 모습을. 공간이. 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북카페에는 지금 처음 오신 것인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많은 우리 청취자 애칭이 카페인이에요. 많은 카페인들이 사연으로 또 함께 해주실 거기 때문에 질문 던지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 던지셔도 되고요. 네, 또 질문을 많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수의사이자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활동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이게 어떤 일인지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네, 이게 곰보금자리인지 곰보금자리인지 뭐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곰의 보금자리라는 뜻이고요. 네. 이제 옹담채취용 사육곰 산업이 이제 한국에서 한 4, 50년 있어 왔는데 네. 이 산업을 좀 끝낼 때가 되지 않았냐. 아직까지도 이제 합법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서 네. 이걸 이제 불법화하고 농장에서 키워지는 옹담채취용 곰들을 좀 잘 돌보면서 이 산업을 끝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프로젝트로 한 6년, 7년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육사에 가셔서 보신 그 풍경들도 책에다 이제 적어두고 계신데 그 부분을 읽는 것도 약간 의외의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국가 장려 네. 산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했고 또 이제 이게 그냥 뉴스로 납작하게 이렇게 봤을 때랑은 다르게 직접 방문해 보시니까 이 사육하시는 분들마다 그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또 곰이 조금 더 불편할까 봐 이렇게 약간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게 다 온도가 달라서 이게 참 우리가 납작하게 딱 뭘로 딱 규정해서 보기가 참 어려운 세계가 많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곰을 키우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이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네. 이제 잡아먹거나 혹은 팔아서 돈을 만드는 동물을 돌보고 계시지만 어쨌거나 그 안에서의 모종의 돌봄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고 네. 그 마음이라는 거는 뭐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어떤 재해를 입은 축산 농가나 이런 데서 자식처럼 키운 동물들이다. 그렇죠. 이제 뭐 정말 자식처럼 키우진 않겠지만 표현이 그래도 이제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책 도시의 동물들을 보고 나면 진짜 우리 이제 함께 읽은 수뇌부도 우리 피디님도 그렇고 작가님도 그렇고 다들 이게 정말 고민이 깊어진다. 마음이 무거워진다.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정말 깊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도 정말 이게 폄하하면 안 되고 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마음에 대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력하고 마음, 어떤 돌봄의 마음 같은 것도 이건 또 되게 중요한 에너지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까 질문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고민이 깊어지는데 작가님도 여기다가 고민이다라고 쓰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도 뭐 사실 해답을 내리고 쓴 것들은 아니고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동물을 생각할 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게 이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썼는데 잘 읽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우리를 더 많은 고민 속으로 지금 이렇게 고민수로 초대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책입니다. 이나라님, 최태규 작가님 반갑습니다. 보라로 지금 보고 계시니까 입고 오신 옷도 반달가슴곰 상징 티셔츠인가 봐요 하셨어요. 네, 저희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티셔츠입니다.
아, 뒤에 네. 이렇게 써 있고 어디로 카메라가 있는지 모르지만 네. 이따가 사진으로 앞뒤 다 예, 예. 찍어서 우리 인스타그램, 북카페 인스타그램에 아, 이제 예. 초대 손님 사진 올리는데 그때 이제 올려드리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딱 알아보시고요. 문소라님, 와, 최태규 작가님 나오셨군요. 와, 정말 반갑습니다. 환대하고 아유, 있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 책을 보면, 이 이지양 사진 작가의 동물 사진들이 또 이 글과 함께 어우러져서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읽으면서, 최태규 작가님이 이게 정말 딱 아주 단순한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들이 여기 좀 많다 보니까, 진짜 저는 얼른 떠올리지 못했는데, 읽으면서, 그래. 이 정도의 표현, 이 되게 적확한 단어를 쓰시려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글을 잘 쓰는 사람이거나 뭐 오랫동안 쓰거나 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글로 잘 못 풀어내는 부분들이 많이 음,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작가님 사진이 저는 굉장히 아, 완성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지양 사진 작가의 네네. 그 사진과 지금 작가 최태규 작가님의 글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데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두 분이 이렇게 같이 대화를 음, 대담하신 부분이 또 있어서 네. 그것도 같이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예, 그 부분 의외로 재밌게 읽어주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예, 저는 사실은 그냥 앉아가지고 막 떠든 건데 이제 아, 녹음해서 이렇게 나온 걸 보고 그 부분에서 뭔가 풀리지 않던 의문이 풀렸다. 맞아요. 최태규가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구나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보면 또 최태규 작가님이 소개해 주셔서 그 장소에 가서 이지양 작가님도 사진을 찍는 그 과정에서 또 막 이렇게 그 음, 닭들이 많이 있는 공간에 문이 딱 열리자마자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끼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또 말로 풀어주시기도 했는데 너무나 많이 공감이 되고 그 네. 상황이 그려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가, 한계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도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동물들 책 쓰신 마음 어떠셨어요? 처음에 어떤 계기로 이 작업을 시작하셨고 또 쓰시면서는 또 어떠셨는지. 그 다른 나라에서 도시의 동물을 쓴 책을 본 적이 있었고, 네. 근데 제가 뭐 책 쓰는 일을 제 업으로 생각하진 않아서 그냥 좋다라고만 느꼈었고요. 근데 그 이지양 작가님이랑 그 전에 이제 같이 작업을 했던 일상의 음, 낱말들이라는 책에 작가님 사진이 어떤 걸 들어가면 좋을까 네. 모르다가 이제 작가님이 그 동물 사진을 되게 많이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동물 사진들을 보면서 그 사진 작가님의 이 관점이나 음, 어떤 사진의 어떤 의도 같은 것들이 너무 재밌고 좋아가지고 제가 막 좋아했더니 이제 그 자리에 계시던 편집자 선생님이 네. 그럼 이거 가지고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어, 뭐 별 생각 없이 쓰겠다고 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쓰겠다고 하셨지만, 쓰시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여기에 많이 모아두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민의 과정을 그대로 담아두셨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너무 소중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동물들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우리 카페인의 사연 보면서도, 와, 이렇게 많은 경험들을 갖고 계시는구나 했는데요. 저희가 1부에서 받은 사연 살짝 소개를 할게요. 8245 쓰시는 카페인님은 대학 행정실에 근무하는데 출근했는데 책상 위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을 보고 다 기절할 뻔한 적이 있어요. 책상 위에 뱀이 있었다. 네. 이런 상황들에 놓이셨다는 거죠.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작가님이라면. 어디 좋은 학교 다니시나 본데. 그러니까 학교 책상 위에 출근했는데 뱀이 위에 있다는 네. 거는 이 정도면은 거의 뭐랄까요? 어떤 뭐 복권을 사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전개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와, 이 정말 흔치 않은 일인 거죠? 그렇죠. 그쵸. 뱀들은 어디 드러나 있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네. 책상 위라니. 그러니까요. 출근했는데 마치 행정실에 진짜 온 네. 것처럼 찾아온 것처럼 거기에 그러니까요. 있다라고 네. 하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이선현님은 오늘 이런 사연도 좀 많았거든요. 저희 집 위층 실외기에 제비집을 지었는데 제비가 드나들 때마다 저희 집 개들도 베란다에서 함께 짖어요 하셨어요. 이 창문 밖에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에 이제 새들이 집을 지은 상황에 대한 네. 사연이 많더라고요. 그러게요. 실외기에 제비가 집 짓는 건 제가 많이 보진 못했는데 네. 왜냐하면 제비들은 뱀이 못 올라오는
음. 고양이나 뱀 같은 천적이 밑에서부터 못 올라올 만한 장소에다가 집을 짓기 때문에 네. 이렇게 타고 올라올 만한 시래기가 있으면 그게 제비집이 아닐 수 있다고 한번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뭐 네. 20층이다 이러면요? 20층에 있는 시래기. 20층에 집 짓는 제비는 저는 별로 못 점점 봤습니다. 제가 대화를 미궁 속으로 네. 빠뜨리고 20층은 너무 과하다. 아니다. 네. 예. 네, 제비는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어. 어쨌든 개가 짖으면 골치 아프시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기민수님, 울 동네 내가 좋아하는 공원에는 너구리 커플이 살고 있어요. 야행성이라 깊은 밤에 활동하는데 처음엔 안 믿었는데 사진 보고 믿게 되었네요. 하셨습니다. 왜 안 믿으셨을까요? 그러게요. 너구리라는 동물이 뭐 친숙한 동물인데, 그리고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게요. 커플을 안 믿으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 너구리 커플, 이들의 관계, 너구리 둘의 관계가 지금 커플이 아닐 것이다라고. 너구리가 커플로 잘 다닙니다. 어. 네, 너구리는 보통 그 일부일처제로 네. 사는 동물이라 커플로 잘 다니는데 음. 이제 새끼들을 데리고 다닐 때도 있고. 근데 이제 너구리를 안 믿으신 건지 커플을 안 믿으신 건지. 그러네요. 네, 궁금하네요. 작가님과 함께 이 사연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보게 됩니다. 이 책에 정말 야생동물들이 이렇게 인간과 함께 부대끼며 사는 동물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이 또 새로운 울림으로 다가오기도 했고, 진짜 이 먹이를 주고 싶어하는 욕구 이게 많이 있잖아요. 네. 인간에게 뭐 길고양이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것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반복적으로 제가 보는 장면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네. 이 야생동물이건 이제 가축화된 동물이건 사람들이 그렇게 먹이를 주고 싶어 해요. 사실 그 마음이 저도 있거든요. 네. 저는 뭐 어쨌든 참는 편인데 주고 싶으나 참는다. 못 참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참 그게 연구한다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뭐 바이오필리아 뭐 이런 말로 그냥 생물을 좋아하는 인간의 어떤 본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는 뭐 본능으로 뭔가를 설명하는 거는 즐기지는 않는 편이고요. 어쨌거나 관계를 맺는데 야생동물한테 먹이 주는 거는 또 이제 뭐 개나 고양이한테 주는 거랑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서 네. 그런 고민들을 좀 책에 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길고양이에게 그 밥을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것을 고양이만 먹는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책에 맞습니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유해조스 얘기가 뒤에 나오기도 네. 하는데 도시 환경에서 생존율이 높고 번식을 잘 하게 되는 종들이 몇 가지가 있죠. 뭐 까치나 최근에 들어서 뭐 큰부리 까마귀나 물까치나 네. 이런 동물들이 있는데 얘들이 다 고양이 먹이를 잘 활용하는 동물들이에요. 이제 고양이 밥 때문에 이들이 늘었느냐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네. 야생동물이 얼마나 이렇게 많아지느냐, 번영하느냐에서 이 먹이라는 게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 이제 고양이한테 밥을 준다는 것이 고양이에게만 좋은 영향을 미칠 거야라고 의도하고 줄 텐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에 이 끝에 이게 다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까지를 이론적으로 알아도 또 그게 또 잘 생활에 또 바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네, 우리가 지금 네. 이 경계에 있는 것인데 책이 아무튼 고양이로부터 시작이 돼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할게요. 음악은 어떤 걸로 골라오셨나요? 첫 곡은 루시드 폴의 아직 있다라는 네. 곡입니다. 어떤 의미로 고르셨나요? 이게 이제 루시드 폴이 세월호 이야기를 쓴 곡인데요. 네. 동물들의 이야기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게 특히 이제 제가 사육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곰들이 농장에서 나고 자라고 친구가 떠나는 모습을 보고 하는 장면이랑 겹치는 게 많이 있어서 저도 마음에 울림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이 곡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목요일 2부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사계절에서 펴는 책입니다. 도시의 동물들을 출간한 최태규 작가와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고요. 음악 흘러가는 동안 작가님 북카페 에디션 무엇으로 그려주실지 생각을 좀 하셨나요? 좀 당황하긴 했는데 그림을 네. 잘 못 그려가지고 글쎄요 지금 두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이 골라드릴게요. 두 가지 다 얘기해 주셔도 돼요. 하나는 이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윤고은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반달 가슴곰의 반달무늬 아, 하나랑 어, 빌딩의 새, 여기 또 새들이 네, 그 유리창에, 네, 통유리에 또 부딪히는 맞아요. 거 얘기가 있어서, 네, 그래서 어, 그냥 건물과 나무와 새가 그냥 생각이 났어요. 네, 어떻게 어, 구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데요? 네, 정말 그 후자를 그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그려주시고 그 위에다가 살짝 마크도 네, 네, 결국 네. 둘 다라는 의미인데, 알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근데 그 장면을 그리실 때도 마음이 참, 또 좀 아련해지실 것 같아요. 지금 예, 살짝 얘기를 하셨지만, 여기 나오는 정말 많은 동물들의 그 현실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빌딩에 새를 딱 꼽아주신 것은 어떤 이유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냥 도시에서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동물이 저는 새들인 것 같아요. 음, 뭐 한반도 전체에서도 그렇고 이제 육상 동물들을 다 사람이 다 없애놓은 네,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도시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네, 동물들이라고 하면은 주로 조류인 것 같고 이 조류들도 말씀하신 그런 유리창 충돌이나 자동차 충돌 같은 것들로 음, 되게 많이 어, 죽어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동물이 죽어가고 있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동물을 네,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도 음, 근데 그런 동물들도 다 이제 우리 곁에 남아있는 야생동물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음, 우리가 뭐 유리창 충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책에도 살짝 소개가 되어 있지만 새들이 이제 날아가면서 그 유리창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네, 어떤 그 표식이 없으면. 네, 네, 그래서 그 나름의 이제 그 방지하기 위한 표식들을 좀 이제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아직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쵸. 이제 제도로 슬슬 들어가고는 있어요. 이제 뭐 조례나 이런 것들로 네. 공공기관의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음, 유리창에다가 그 표시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것이 뭔가 의무조항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딱 돼 음, 있지는 않고 뭐 민간 건물들은 더욱이 그렇고요. 네. 그래서 유리창 충돌 방지하는 스티커를 뭐 붙이기만 해도 새들이 안 부딪힐 수 있거든요. 음, 뭐 확률을 훨씬 낮출 수 있어서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신경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인 거죠. 뭐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아예 인지 못하면, 네,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서, 건물 안에서 바라보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 네, 갇힐 수 있고. 지금 새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기 보면 뭐 까치부터 시작해서, 비둘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이 동물들이 나오는데, 까치가 의도적으로 죽이는 동물종 가운데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한다고 좀 놀라웠습니다. 네. 네. 저도 뭐 통계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 까치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까치까치 설날을 하면서 뭐 길조다 음, 또 나무 앞에 있다가 동구 밖에서 누가 오면은 알려준다 반가운 손님을 알려주는 새다 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는데 어느 순간에는 까치는 골칫거리가 되고 뭐 음, 전봇대에서 이제 한전이 걷어야 되는 새 둥지를 네. 만드는 새들이 되고 어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가는 도시에 잘 적응했다는 이유로 이제, 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까치뿐만 아니라 이제 까치와 비슷한 생활사를 가진 까치랑 비슷한 동물 그 새들, 뭐 네. 까마귀나 그쵸. 저 물까치나 어치나 음, 이런 동물들도 이제 도시에 꽤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얘들을 우리가 계속 죽여가면서 네. 같이 살아야 되나? 물론 아예 안 죽일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아닌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이제 많아지는 게 우리한테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 네. 혹은 죽인다고 결정했을 때는 어떻게 죽일 것인지 또 죽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사회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음, 있습니다. 그런데 책에 보면 뭐 러브버그 얘기도 나오지만 네. 개체 수가 갑자기 많아진다라고 느끼면 일단 공포를 느끼나 봐요. 많은 카페인들이 아니고 이제 많은 네, 사람들이. 네. 그래서 이제 민원을 넣기도 하고 민원이 들어가면 또 바로 이제 행정적으로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되게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사회에서 논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냥 민원이 들어가면 네. 이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냥 민원을 해소하는 정도
음. 동물을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러브버 같은 경우도 그냥 민원이 들어오니까 없애자, 죽이자 뭐 이런 판단을 하고 뭐 다른 해충이라고 이야기되는 사람에게 어떤 해를 입힌다고 생각되는 곤충도 그렇고 유해조수라고 하는 동물들도 그렇고 네. 나쁘다, 얘들이 인간한테 어떤 경제적인 해를 미친다라고 이야기가 돼서 이제 죽이는데 사실은 어떤 경우는 죽이는 데에 그 드는 비용이 실제로 해를 입는 것보다 더 많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그게 좀 계산이 되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쵸. 계산을 안 하는 습관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음.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좀 보고 네.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분위기로 좀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쉬우신 거죠. 예, 그리고 뭐 동물을 죽이는 일이나 혹은 그들에게 어떤 종류의 해를 가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네. 그냥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책 보면 지금 난동 전문 동물처럼 등장하는 그 멧돼지 사실 오명을 뒤집어 쓴 경우라고 하던데 이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저돌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저가 돼지 저자에 이제 돌진하다 돌 해가지고 음. 저돌적이다. 그래서 멧돼지는 원래 돌진을 잘하는 애들입니다. 네. 그게 이제 그들의 이제 뭐 정상적인 행동인 건데, 이제 도시에 내려왔을 때, 이 돼지들이 어떤 감정을 느낄까? 이런 음. 것들이 이제 저는 궁금한데요. 그래서 뭐 어떤 음.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 네. 보통은 돼지들이 아주 놀란 것을 저는 보거든요. 아. 왜냐하면 이들한테 이 도심 환경이라는 거는 되게 불안하고 위험 요소가 많고 네. 빨리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어. 왜냐하면 이들이 원래 이제 살고 있던 평상시에 생활하는 공간이랑 너무 다른 이 지형지물로 가득 네.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놀래가지고 날뛰는데 그거를 이제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난동이다. 음. 이 나쁜 놈 여기 우리의 영역에 침입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를 끼치다니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위협당했다고 느끼는 거죠, 또 인간들은. 그쵸 서로 그쵸.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저는 사실은 위협당했다고 느끼지 않을 여유가 인간한테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음. 뭐 돌도끼 들고 멧돼지랑 싸우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네. 우리가 그 정도는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마련해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아.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막 난리를 치고 네. 이제 언론의 역할이 저는 좀 그 화가 날 때가 많은데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삼겹살집에 멧돼지가 들어갔다고 재밌다는 듯이 막 올리고 음. 어, 자극적인 네, 기사 제목이라든지 이런 네, 네. 것들도 실제로 그들이 미치는 이 피해를 보다 과장해가지고 얘기하고 싶어 하고 네. 그런 것들이 좀 네,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멧돼지도 놀라서 이렇게 허둥허둥하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마주쳤을 때는 조금 높은 곳으로 이렇게 멧돼지가 볼 수 없는 네, 쪽으로 숨거나 높은 곳으로 조금 약간 올라가거나 해서 멧돼지가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주라라고 얘기를 네, 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빠져나갈 시간과 이제 길도 알려주면 좋고요. 아, 사실은 돼지 모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돼지 눈높이로 그냥 이 판때기만 들고 있어도 네. 이렇게 돼지를 뭐 농장에서도 몰 때 그렇게 몰기도 하고 음, 사실 산에서 멧돼지를 만나면은 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멧돼지가 도망갑니다. 사람 만났을 때. 겁이 더 막 우리를 겁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쪽 낯선 존재 오랫동안 인간을. 인간한테 잡아먹혀 네. 온 경험이 네. 몸에 박혀 있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음, 멀리서 보면 일단 돼지가 도망갑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얘들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 좀 파악하려고 하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멧돼지를 다룬 기사라든지 언론의 어떤 그 태도, 그 자극적인 어떤 방향 이런 것도 좀 살짝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게 정말 인간들이 너무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잘 모르면서 이런 그러게요. 다른 네. 동물 종들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너구리 얘기도 여기 나오지만 우리가 캐릭터로는 너무나 친밀하게 너구리를 알고 있고 막 또 친근한 그 네. 라면으로도 알고 있고 한데 근데 이렇게만 소비하는 것에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실제 너구리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고 별로 알려고 하지 않는 거. 그러게요. 그러니까 너구리는 원래 이제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 동물이라서 네.
뭐 사람이 이용도 많이 하고요. 너구리 가죽을 뭐 옷으로 네. 헤맨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깝게 지내던 동물인데 오히려 도시화가 되면서 그런 그냥 이미지 캐릭터로만 남게 되고 실제 너구리를 볼 기회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뭐 최근에는 이제 또 도심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하면 어, 좋을까라는 것을 좀 책에 썼고요. 예, 네.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보면 좋을까 같은 것들을 좀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인간에게는 이렇게 생각할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그 사이에 또 이 아까 너구리 커플에 대한 사연, 그 후속 사연이 왔는데 음악 듣고 와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무엇으로 준비하셨나요? 네, 엘리엇 스미스의 Can't Make a Sound라는 곡인데요. 네. 그 동물들이 어떤 힘들다는 이렇게 티를 낼 때 사람의 방식으로 이제 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동물이 아무 소리도 못 내는 상황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네. 종종 듣는 곡입니다.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시의 동물들을 출간한 최태규 작가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김미영 님이 최태규 작가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도시는 사람들만의 공간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셨습니다. 그쵸. 이게 당연히 그런데 우린 자꾸 잊고 사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 동물에 관심이 많아진 시대가 됐어도 이제 동물로 인식 못하고 있는 동물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동물로 인식 못하고 있는 동물들. 네, 약간 여기에도 조금 약간 인기랄까? 이런 게 또 네, 반영이 좀 되죠. 그쵸. 뭐 인기나 크기나 어떤 문화적인 크기. 면, 너무 작거나, 네. 어, 잘 보이지 않거나. 네, 날아다니거나 이런 네. 동물들은 잘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인수님, 아까 너구리 커플 사연, 그 왜 못 믿었냐면, 새벽에 출근하는 신랑이 얘기해서 못 믿었어요. 소문의 출처 때문에 못 믿으셨던 거예요. 예, 개구장이라서. 야생동물은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법 큰 선사유적 공원이라 너구리 커플 잘 살고 있답니다.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야생동물은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그러게요. 생각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사실은 동물원에 있는 애들은 야생에 있던 애들인 건데, 그렇죠. 예, 원래는 이제 야생에 있던 동물들을 우리가 되게 인위적인 공간 안에 두고 있는 것인데. 그러게요. 그 동물원이 오히려 더 익숙해진, 네. 음. 김미영님은 제가 사는 올레길 저수지에서 산책을 하다가 수달 한 쌍을 만났는데 반가움에 눈길이 계속 갔어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달 만나면 진짜 뭔가 되게 눈길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어,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수달을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은 한참 쳐다보고 네, 있었는데, 예, 그쵸. 네. 볼 수 있으면 좋죠. 볼 수 있으면, 아까 뱀이 책상 위에 올라온 네. 것만큼의 그 뭐 복권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언급하진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뱀을 산에서 봤으면은 이제 그냥 그럴 텐데 아, 뱀이 책상에 올라왔다는 것은 진짜 꿈속 예, 장면처럼. 어떤 초대 같기도 하고. 그 네, 건 좀 되게 특이한, 그러니까 흔히 볼 수 있는 배경이 아니었다는 그러게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네요. 이나라님,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싶은 욕구. 저도 그래요. 이따금씩 가방에 개와 고양이 사료를 넣고 다니다 만나면 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 고민이 되네요. 하셨습니다. 이런 고민하시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네, 저도 고민인데요. 뭐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이제 그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나의 행위가 어떤 작용을 하는, 동물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음, 생태계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좀 인지하면서 저는 뭐 하면은 뭐 네. 자연스럽게 조절도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어, 하지 마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뭐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저는 뭐 그게 뭐 막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걸 음, 관리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네. 음, 뭐 어쨌든 이게 주는 게 그냥 눈앞에서 좋은 장면, 얘들이 잘 먹는 장면을 보고 싶은 마음 음, 어,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게 결국 어떻게 될까까지도 좀 그쵸. 생각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 정도로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책에 보면 사실 인간이 품는 어떤 우리와 다른 동물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조금 막연한 동정심이랄까? 이런 음,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선한 그 생각 그대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뭐 돌봄이나 사랑의 뭐 속성인 것 같은데요. 네. 좋은 마음으로 한다고 해서,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돌봄의 대상, 사랑의 대상에게 음, 득이 되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쵸.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뭐 그런 관심을 생각. 가지고 이 책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어떤 기사들이라든지 좀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되게 많은 세계를 그 인간의 개입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이제 동물한테 고양이한테 밥 주는 거는 일종의 저는 유행으로 보거든요. 유행일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뭐 한 20년 전에는 없던 일이고 뭐 네. 그런 사람들이 간혹은 있었지만 음. 이제 여기 그 아까 카페인님께서도 가방에 넣어 다닌다라고 네. 할 정도이고 사실 실제로 가방에다가 그런 그 간식을 넣어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음. 많은 걸로 저도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개인들의 개별적인 행위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떤 사회 현상인 거죠. 어. 그랬을 때 이제 이 집단으로 동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쵸. 것이라서 작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지금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국가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야생동물을 또 죽이는 그런 행위들 그 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네, 이제 국가가 야생동물을 사냥해서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은 뭐 조선시대 때부터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 전에도 뭐 음. 물론 있었을 텐데 네. 이제 이를 줄여야 된다. 예컨대 뭐 맹수들을 다 사냥하자, 없애자, 어. 사람을 잡아먹으니까 뭐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던 것이 이제 뭐 근대에 이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사실은 뭐랄까 과거보다 훨씬 더 큰 통제력을 가지고 그쵸. 더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음. 동물들을 쉽게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 네. 이제 더 좀 뭐랄까 광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책이. 그리고 좀 또 흥미롭게 우리가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거대한 개체수 정말 많은 개체수를 이렇게 야생동물을 죽이는 인위적으로 죽이는 경우에 대한 그 관심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예를 들면 개나 고양이 그 안락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덜 다뤄지는 것 같기도 네. 해요. 이것도 이제 관심의 그 정도의 차이 때문인 거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존재를 동물로 인식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음. 저는 2025년에 한국 사람들의 다수는 동물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이런 의식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존재는 동물이고 어떤 존재는 동물이 아니고 아. 어떤 존재들은 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채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동물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그 동물들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나의 관심의 정도, 내 생각들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나의 생각을 좀 정립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질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책이 나중에 가면 이제 정말 와, 이 문제도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너무 놀라게 되는 아, 그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저도. 그래서 네. 아마 읽으시면서 많은 카페인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고민들을. 지금 유영주님, 외가리 얘기하셨어요. 외가리는 포토제닉한 면이 있더라고요. 청계천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도 오랫동안 제자리에서 곧게 서 있더라고요. 이거 정말 외가리가 포토제닉한 걸까요? 예, 뭐 사진 찍기 좋은 그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 생활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가리가? 이 물이 흐르는 곳에 네, 이제 서가지고 얕은 물에 서가지고 사냥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오랫동안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노출돼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시선에서. 그렇죠. 사람의 시선에 노출됐을 때 크게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고. 아, 네. 그게 우리가 포토제닉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다. 원래 그 생활 습성상. 네, 사실 이렇게 외가리가 되게 커가지고 새가 네. 천적도 별로 없고 오, 뭐 사람들이 그렇게 뭐 특히 도시인들이 외가리를 잡으려고 시도한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람들이 돌아다녀도 도심 하천에서 그냥 당당하게 서가지고 사냥을 하는 음, 동물이다 보니 이제 키도 크고 네. 사진에 잘 나오고 뭐 어, 이런 특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7906 쓰시는 카페이님. 요즘 도심에서 까마귀도 심심치 않게 보이던데 크기도 크고 선입견이 큰 조류라 공포감이 커집니다. 이런 현상 왜 생길까요? 그러게요. 까마귀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막 멸종위기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워낙 네. 까마귀를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음, 몸에 좋다고. 음,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안 잡아먹게 되면서 네. 그리고 도심에서 이제 까마귀라고 하지만 이게 까마귀는 아니고 정확하게는 큰부리 까마귀고요. 어, 까마귀는 한국에서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산림에 가야 되고 아마 보신 건 큰부리 까마귀. 대부분 큰부리 까마귀를 보고 계시는 음, 건데 되게 많아졌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얘들도 최근에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됐죠. 아, 많아지다 보니까. 그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이 지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들의 처지 자체가 되게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 지정 여부에 따라서. 그렇죠. 국가가 세금을 들여서 죽이는 동물이 되는 거니까요. 아,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책을 보면 유해 야생동물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얘네가 왜?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개체 수가 너무 많아지면 네, 많아지면 플러스 이제 생태의 어떤 균형을 깰 정도 혹은 주로는 인간의 이 뭐 산업에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주로 농업이죠. 농업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동물들을 네, 유해 야생동물로 많이 정해놨어요. 그래서 네, 참새 같은 애들도 들어있고요. 참새는 사실 많이 줄었거든요. 어, 근데 뭐 하여튼 그 농산물을 뭔가 사람하고 경쟁해야 되는 동물 이라고 판단될 때 이제 보통 정하는 것 같고 네, 사실 까마귀가 그렇게 무서울 일은 없습니다. 최근에 그 까마귀가 사람을 공격한다라는 영상이 종종 돌던데 이제 번식기에 까마귀가 자기 둥지를 지키려고 네,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근데 이제 다 공격하진 않고 그 까마귀들이 이제 굉장히 그 뭐랄까 인지 능력이 복잡한 네, 애들이라 자기가 봤을 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피해 다니면 되죠. 뭐 저는 꼭 그 길로 다녀야 되나는 생각은 들고 네. 그렇게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까마귀한테 뭐 공격을 받아서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할 일은 뭐 좀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미지의 지배를 받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체에 모이는 동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은유로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요. 공포 네, 영화라든지 네. 이런 것들. 음악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이번에는 약간 밝은 곡으로. 앞서 네. 너무 이렇게 좀 밝지 않아서 네. 이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밝은 곡을 네 그리고 앞서 골라오신 곡들도 많은 카페인 지금 울림을 느끼셨다고 아이고, 사연 고맙습니다. 주셨거든요. 이번 곡은 이랑이라는 뮤지션의 곰곰곰 나가자 문문문을 열고라는 저기 곡인데요. 네. 이거는 그 이제 사유권 문제에 이제 이랑 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고 녹색연합에서도 이제 사유권 캠페인을 하는데요. 네. 거기에서 이제 같이 콜라보로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새로 나온 곡이라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듣고 가겠습니다.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도시의 동물들 쓰신 최태규 작가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고요. 진창숙님 오늘 최태규님 초대석 참 좋으네요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정말 울림 있는 얘기들 많이 들려주고 계시고요. 박주영님은 우리가 보는 세상 뒤에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네요. 연쇄적으로 이게 정말 강력하고도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이 인류가 엄청난 힘을 갖게 됐다는 걸 인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냥 우리가 동물하고 비슷하게 경쟁하고 사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영향들을 미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이 다른 종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절멸하는 존재는 인간뿐이죠. 어, 뭐 천적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이건 진짜 네, 굉장히 많은 종들을 인간들이 절멸시키고 있죠. 직간접적으로. 네. 불편하다라는 이유로 위협이 뭐 크게 되지 않아도 그런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위험하거나 불편이 되거나 뭐 해가 돼서 죽이는 것까지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전혀 상관없이 그냥 모르는 사이에 죽는 없어지는 동물들이 네. 저는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훨씬 많다. 우리의 관심이 아예 닿지 않은 네, 세계는 더 크다는 거, 빙산의 일각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 또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이 동물 복지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수의사가 되신 것도 이 책에는 이제 그 수의학과 가는 것에 대한 에피소드도 막 있었는데 네. 어떤 계기로 이 일을 또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동물 좋아하는 애로 살았고요. 이제 사람 말고 동물이랑 같이 살고 싶다. 어떤 어. 직업이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으로 이제 야생동물 수의사를 하려고 이제 네. 수의과 대학을 갔었고요. 네. 수의과 대학에 가서 동물복지라는 것을 개념을 좀 접하고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는 학문이 있구나라는 네. 것을 배우고
이제 또 한참 후에 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됐죠. 학문을 배우고 또 현장에서 그 상황들을 만나고 하시면서 '아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랑 좀 이런 건 되게 다르다. 생각도 못 했네.' 하는 것도 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예컨대 수의사라는 직업이 동물을 위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교수님이 아니다. 수의학은 사람을 위한 직업이다. 학문이다. 음. 뭐 그 말에 지금 동의하지는 않지만 네. 이제 일말의 그 사실이 있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뭐 일종의 상처 같은 것들도 받고 네. 그게 굳은 살도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굳은 살도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이 야생동물 구조센터 얘기도 살짝 소개했는데 정말 그 고민되는 문제들도 많고 이런 움직임 자체도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또 계속 서로 얘기를 나눠야 되는 부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들을 좀 진지하게 이제 지금 관심은 많이 높아졌는데 이거를 좀 진지하고 근거를 가지고 좀 이렇게 사회가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썼고요. 우리가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네, 치고는 이제 너무 동물을 무해하고 귀여운 존재라든지 이렇게 이미지를 네, 더 씌우면서 약간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책을 통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뭐 푸바오 얘기도 있고 네. 하던데 정말 많은 사례가 있으니까요. 카페님들이 책을 보시면서 또 이 세계를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할게요. 세 분입니다. 문소라님, 그리고 1145 쓰시는 카페인님, 그리고 이보영님 세 분,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이름 확인하시고 책 받으실 주소, 연락처, 정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카페인 분들이 이런 거 있었군요 하면서 깨닫기도 하셨는데 북카페에 오셔서 얘기 나누신 이 시간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어떻게 기억될까요? 작가님께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갔고요. 그쵸. 네, 이 카페인님들께서 올려주시는 그 사연이 앞에 제 눈앞에도 자꾸 이렇게 음, 뜨는데 이게 너무 재밌네요. 어, 얘기하면서 하는 것 같고, 그쵸. 네. 라디오의 힘, 또 생방송 라디오의 힘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그 작가님과 이 제작진분들이 이 책을 잘 읽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읽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원하는 대로 우리 지금 깊은 고민에 예,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마 카페인님들도 독자로서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죠? 모니터에 북카페 에디션 새 날개 반달곰 마크 닮아서 둘 다 그려주세요. 둘 다 좋아요. 다 그려주세요 하는 사연이 지금 많이 오고 있는 거. 낙서를 해보겠습니다. 네, 깊은 고민에도 빠지실 것 같습니다. 낙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북카페 끝곡은 이효리의 남아주세요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